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런 대형 덤프트럭이나 이 트레일러 기사 같은 거 그런 일 하시는 분들 뭐 월급이 1000만 원이다, 연봉 1억이 우습다 이런 소리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운송업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의 어떤 수입과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길지 않고 짧고 간단하게 끝낼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근무 강도나 근무 시간, 뭐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단거리 운행을 위주로 하느냐, 중거리 위주로 운행을 하느냐, 장거리 위주로 운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지만, 보통은 새벽에 출근을 해서 대기 시간까지 약 12시간 정도, 13시간 정도 이 정도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대기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찌됐건 출근해서 12시간 이상을 밖에서 있으니까 근무 시간은 긴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가져가는 월급이, 아니지, 월급이라고 하기보다는 매출이 약 뭐 한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선이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막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면 12시간이 문제예요? 저는 20시간도 할 수 있겠어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사실 뭐 그냥 제3자가 보기에는 뭐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면허 따서 운전만 하면 되는데 1000만 원이라니. 그런데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누구한테 자랑할 때나 쓰는 1000만 원이지, 사실 모든 게 그렇듯이 매출이랑 수입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순수익이랑 매출이랑 다른 건 누구나 잘 아시죠? 그러면 이제 순수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자. 그러면 월 매출을 1000만 원을 잡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주유비나 톨비나 이런 것들 계산하면은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까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에서 대략 300만 원 정도를 빼면 순수익은 일단 700만 원이 되겠네요. 어라? 그래도 많네.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돈이죠, 700만 원이면. 그리고 여기에 잡다한 거 뭐 지입료니 뭐 짜잘한 세금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낸다고 해도 뭐 5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650만 원 정도도 괜찮아 사실. 그죠? 뭐 힘들지만,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 아무리 근무 시간이 12시간이 이상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운전만 해서 월 650만 원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 고수익의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들어가는 자동차 가격이랑 그리고 난방값, 이렇게 두 가지를 빼먹었는데, 이게 그냥 뭐 자동차 값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무시할 부분이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우리가 운전할 때 가끔 보이는 대가리는 엄청 크고 뒤에는 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뻗어 있는 트레일러 같은 경우도 있죠.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가 새 차 가격이 약 1억 중반에서 2억 정도까지가 한다고 합니다. 국산차도 1억 중반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영업용 남바를 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바 값이 약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정도 한대요. 그러면은 이 신차로 살려면은 차량 가격이랑 남바 값이랑 해서 최소 2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내 주머니에 총알이 2억 장전이 되어 있으면, 물론 일시불로 구매를 한다면야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럴 때 할부를 때려버리면 할부에 대한 비용이 월 200~300만 원이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계산했던 650만 원에서 대략 250만 원을 빼면 약 순수익이 4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사실 일을 하려면 꼭 새 차를 사야 되는 건 아니죠. 중고를 살 수도 있잖아요. 이 중고차 가격을 뭐 한 3분의 1 잡아서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치고 5천만 원만 있으면 해결이 되느냐? 물론 지금 당장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비용은 들지 않겠지만, 이게 중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무조건 뭐 400만 원에서 뭐 한 700~800만 원까지도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소모품 비용이나 수리비 같은 경우가 일반 승용 차량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목돈이 안 들어가게끔 매달 정비 비용 쪽으로 해서 월 50만 원서부터 100만 원 정도까지, 뭐 이 정도까지를 따로 적금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량 감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매월 정비비랑 차량 감가상각 비용으로 대략적으로 150만 원 정도 잡으면 중고차를 사서 운행을 했을 때의 순수익은 대략적으로 400에서 600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중고차로 구매를 한다고 해도 중고차 값 5천만 원, 남바값 5천만 원 해서 초기 비용이 약 1억 정도가 들어가고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내가 가져가는 건 400에서 약 6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남들보다 굉장히 운행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또 숙면도 불규칙하게 취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날 확률이 남들보다는, 보통 일반 운전자들보다는 상당히 많을 뿐더러 이런 차들은 애초에 자차 보험 따위는 없습니다. 자차 보험은 들어주지를 않아요, 보험사에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론 혼자 운전하다가 어디 긁어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꼭 수리를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뭐 100단위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혼자 사고가 나서 차만 다치고 나만 조금 다치면 다행이지만, 갑자기 졸다가 사람이라도 치면, 다른 자동차라도 치면, 그리고 나만 잘한다고 또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죠. 갑자기 누가 와갖고 갖다 박았어. 근데 비율이 뭐 6대4나 5대5나 7대3이나 나왔어. 그럼 이 자차 수리 어떻게 할 건데요?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직살나게 하고 그야말로 뭐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출만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돈이 새 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여차하면 그냥 몇백만 원씩 그냥 훅훅 까여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런 대형차, 뭐 트레일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돈 굉장히 많이 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지인한테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들었는데, 역시 자영업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최소 1억 가까이 투자하고 근무 환경도 안 좋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 운송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별로 많이 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직장인분들이 4, 500만 원 받는 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초기 자본 1억 중에 뭐 난방값은 나중에 받는다고 치고, 나중에 자동차도 뭐 팔아갖고 뭐 조금 남는다고 쳐도, 저 같으면은 차라리 이 정도면은 저기 뭐 편의점 같은 거 적당히 권리금 주고 들어가서 내가 12시간 13시간씩 일하고 나면 그래도 뭐 한 300 못 벌까요? 저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운송업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차라리 편의점은 위험하지도 않고 근무 환경도 굉장히 좋은 편이니까, 저는 차라리 적당히 권리금 주고 편의점 하나 인수해서 내가 차라리 12시간씩 13시간씩 근무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그럴 돈도 없지만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맞잖아요. 참, 운송업 하시는 분들 고생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뭐 이거 타이어 하나만 갈아주려고 해도 이게 얼마야 벌써. 저는 이 업계에 계신 분들 투자에 비해, 노력에 비해, 리스크에 비해 돈을 상당히 적게 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니까 이분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인생 뭐 하나 쉬운 게 없다.